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내년 초까지 추위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과 경찰이 음주 단속에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리버사이드의 셰리프 요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테시아의 한인 상권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강도와 절도를 일삼던 일당이 경찰의 잠복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은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LA 시간으로 5시간 전인 한국 시각 오전 8시쯤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종류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군 당국은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탄도미사일을 70발 가까이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26일에는 소형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가 돌아가는 등 연말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일부 LA 지역에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추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추위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랭캐스터, 마운트 윌슨, 산타클라리타 밸리 등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말 이 지역이 32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의 경우 야외 활동을 줄이고 따뜻하게 옷을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을 수시로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실내로 들여와야 하고 특히 추운 밤이나 새벽에 밖에 있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수천 명을 기록하면서 7일 동안 집계된 양성 판정률이 16%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이나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사람들을 더하면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3,96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7일 동안 누적 확진자 수는 16,106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7일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양성 판정률 평균치는 15.6%로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이나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사람을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자 수도 1,200여 명으로 사망자 수도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대적인 백신 공급과 치료제도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에는 직면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대부분 방역 지침이 해제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건국은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완화시키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위생지침 준수와 백신, 부스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시의원과 경찰이 잇따라 음주 단속에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음주운전에는 정치인도 경찰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편함을 들이받고 사람을 칠 뻔하는 등 위험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시킨 경찰. 안에는 6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You don't remember hitting any mailboxes or anything? No. The damage on the front of your car, what's that from? I don't know. 체포돼 경찰차에 호송되는 순간에도 술이 다 안 깬 듯 이상한 말까지 합니다. Can you take me to my house? 음주 난폭 운전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올해 63살의 오하이오주 세븐힐스시의 시의원 존 컬주였습니다. 이후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4로 법적 기준치의 3배를 넘겼는데 심지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시의원직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퍼스 주차장에서 차를 들이받은 남성 운전자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Yeah, he has that bottle of vodka in the vehicle that we observed. Is it open? Yeah. Okay.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은 비번 경찰이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소속 21년차 베테랑 경관인 피터 팩스는 오하이오 고속도로 순찰 대원에게 체포된 다음 날 자신의 소속 경찰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국은 모든 재판 결과가 끝날 때까지 팩스 경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요원이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이 차량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훌루파밸리 3900 골드웨스트 애비뉴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소속 요원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이후 짙은색 픽업 트럭을 몰고 도주하다 셰리프 차량 수십 대가 쫓아가 멈춰 세웠습니다. 셰리프는 아직까지 수사 과정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미뤘습니다. 아테시아 지역 한인 상권이 몰려있는 대로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파이오니어와 아테시아 블루버드로 출동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한인 상권이 밀집한 대로변입니다. 셰리프국은 현재로서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또 총격과 관련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쇼핑객들의 지갑이나 차량 내 귀중품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 2명이 포트리에서 경찰 잠복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소매점이나 차량 등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버겐블러바드의 플라자 웨스트와 리누드 플라자에서 포틀리 경찰이 잠복 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퀸즈에 거주하는 절도범 2명을 체포했습니다. 잠복 수사팀 캡틴 에드워드 영에 따르면 플라자 웨스트 주차장에서 절도범의 차량인 BMW X5를 발견했으며 버겐블러바드를 따라 팰리세이즈 와인 앤 리커 주차장에 정차한 범인들을 경찰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잭스나잇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범인 2명은 체포 직전 주차된 차량의 뒤쪽으로 가서 번호판 제거를 시도했는데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절도범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사용하는 흔한 수법이라고 에드워드 영은 지적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으며 해켄색 법원 판사는 범인들에 대한 보석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고로 한순간에 아내와 딸을 잃은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장례를 미룬 채 애타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과 함께 외출한 아내는 오후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밀려들던 쯤 김석종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차가 전소됐다라고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희망을 걸고 왔는데 정신없이 달려간 경찰서. 그렇게 황망하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처럼 회사를 하루 쉬게 된 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찜질방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에 방음 터널에 멈춰선 차량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연기에 질식하고 뭐해서 불이 떨어지고 그냥 거동이 불편했게 나가지 못했지.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가족. 한순간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김 씨는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하러 그냥 확 빠져나간 것 같아. 그냥 팔다리가 끊어져 나간 것 같아. 집에 아무도 없으니 허전하고 혼자 있을게. 화재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사망자 5명의 신원 확인도 늦어졌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거쳐 사망자들을 한 명 한 명 추정했고 일부 유족은 어제 아침에서야 뒤늦게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워낙 시신훼손이 심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사망자의 신원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도 미룬 채 애타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형 집행정지로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 사과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액 252억 원과 뇌물 9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실제 수감 기간은 2년 7개월 정도.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 원은 면제됐습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했던 권성동 의원은 물론 한때 왕수속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등 옛 친이계 인사들도 집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인 경제 번영과 진보의 목소리인 복지 강화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기도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 관련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한 만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니 죄도 사라진 줄 아는 것 같다고 했고 정의당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무력화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2023년 새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는 올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없이 볼드랍 행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볼드랍 행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방역 규제가 없이 열리는 뉴욕시 타임스퀘어 새해 볼드랍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별도의 이동식 화장실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또 어떤 화장실을 이용할지 계획해두는 것과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정석이 마련돼 있으며 알코올, 우산, 배낭, 큰 가방, 캠핑 의자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행사 당일 날씨는 춥지 않고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습도가 높고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소지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비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볼드랍 행사는 필수 근로자에 한해 타임스퀘어 관람을 허가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022년 새해 볼드랍 행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입장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볼드랍 행사는 아무런 방역 규제가 없습니다. 뉴욕시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는 무료 관람 행사로 별도의 티켓이 필요하지 않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좋은 자리 입장권을 판다며 위조 티켓을 파는 안표상이 매년 극성을 부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는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며 새해가 되는 1분 전부터 모든 참가자가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가 되는 순간 타임스퀘어 주변 옥상에서 하늘 가득 형형색색의 색종이가 뿌려집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연말 연시를 맞아 LA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내일 밤 9시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새벽 2시까지 버스와 열차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또 새해맞이 행사 참석으로 승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내일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는 열차 운행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열차는 저녁 8시 이후부터 매 20분마다 운행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해 전날부터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는 것은 LA 메트로의 전통으로 교통국은 LA 주민들이 주차비와 혼잡을 피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오갈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트로 자전거의 경우엔 새해 1월 1일까지 코드 010-123을 입력하면 3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올해 세 번째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상회담의 공개 발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내년 봄 모스크바에 국빈으로 초청하며 이는 전 세계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한 유대를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зрастает значимость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ак стабилизирующего фактора. 시 주석 역시 정치와 경제,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부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계속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这已经成为我们的一个好传统。在我们的共同引领下，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更加成熟坚韧，两国合作的内生动力和特殊价值进一步显现。 올 들어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양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됐고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양국의 밀착 행보에 국제사회의 시선도 쏠리고 있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시 주석의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2024년 봄 대선을 치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1년간 중요한 건 올해 러시아가 직면한 일이며 100% 효과적이고 승리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증시 상황을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가 한때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인지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11월과 12월에는 그래도 주시장이 좀 상승세였는데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뭐 달랑 하루 올랐죠. 하루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이제 이틀이나 떨어진 이번 주를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이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달을 꼽으라고 하면은 11월, 12월 달입니다. 땡스기빙 끝나고 나서.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산타클로스 랠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피해 12월 달이죠. 예를 들어서 뭐 피바다가 된 것처럼 뭐 최악의 12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하락한 12월 달을 기록한 거고 3대 지수 나란히.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달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10%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 날이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니까 14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한 초토화된 12월 달로 장이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거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뭐 해를 예를 들어서 애플은 떨어져서 이제 18개월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벌써 뭐 5년, 6년, 10년, 20년 로우까지 떨어진 것들이 있지만 애플은 그나마 덜 떨어진 것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2008년도 이후는 14년 만에 최악의 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초대형 기술주들, 팽주시들을 포함한 초대형 기술주들이 랠리를 이끌어갔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 폭락세를 주도했다고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보인 거죠. 네. 올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 투자자들이 재산 손실도 많이 컸을 텐데, 뭐 사실 여러 예측의 실패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올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증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의견은 분분합니다. 올라간다는 캠프가 있으면 떨어진다는 캠프가 있었는데, 떨어진다는 캠프보다는 올라간다는 쪽이 많았었어요. 반등하고. 근데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다 틀린 거죠. 다 이제 틀려진 거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 전문 채널에 나와서 오케이, 이번 연도를 상승세로 끝날 수 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S&P 500 같은 경우는 4,300, 4,4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투자 심리를 움직일 만한 가장 큰 거는 결과적으로는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멈추던가 인상을 멈추던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 장은 요동치 모습으로 제대로 반등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네. 내년 초 장 이틀까지 산타랠리 기간이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근데 보통 다 보니까 산타랠리가 이번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산타랠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봤을 때는 산타클로스 랠리가 이제 해의 마지막 5일, 그다음에 첫 해의 이틀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잠깐 시작하나 신호탄이었나 했는데 속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잠시 또 올랐다가, 그러면은 랠리라는 거가 1, 2, 3일 연결된 게 아니라 하루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루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끊겨진 거죠. 그러니까 랠리를 볼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 뭐 느닷없이 이틀 연속 또 랠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연도 2022년, 2023년도 초까지 산타클로스 랠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거죠. 워낙 변수보다도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들, 특히 이제 뭐 새로운 소식들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변수는 없어요. 거의 다가 똑같은 소식을 갖고 계속 사람들은 좋게 해석할 때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때도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소식이라는 얘기죠.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또 추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요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